만약 당신의 다음 12개월이 당신이 바꾸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지난 12개월과 정확히 똑같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실패가 아니라 그저 목적 없이 떠다니는 표류라고 말한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비상하기로 결심한 적이 없어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긋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각인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 내면의 무언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만 있습니다. 소수만이 결심하고 극소수만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하여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의 건설자와 표류하는 희생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이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빛나는 영감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당신에게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목적 없이 살아감으로써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저는 에디슨, 포드, 링컨, 그리고 카네기와 같은 위인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존경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 본질을 추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표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막연히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허락이나 동기부여 혹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수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 즉 기다리고 방황하고 소망만 하던 삶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혼란 속에서 잃어버릴 1년, 안락함에 안주하며 놓쳐버릴 또 다른 1년, 주저함과 과도한 생각, 그리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모래늪에 빠져 허비할 또 다른 1년.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잊힌 꿈으로 이어집니다. 나약한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종의 자리에서 당신이 결코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던 잠재력의 유령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우리를 외면했는가 라고 묻는 후회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똑같은 1년을 10번 반복하고 그것을 발전이라 부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호한 새해 결심을 하고 큰 소리로 포부를 말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규율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아침 똑같은 사람으로 눈을 뜹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때만이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이 행동하든 안 하든 시계는 계속 흘러갑니다. 제가 한 인간에게 전해야 했던 가장 혹독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미래는 우연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설계를 통해서만 나아집니다. 다가오는 21년, 당신 삶의 새로운 장을 다르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감정이나 동기부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에 걸쳐 다듬어온 과정, 즉 명확한 목적, 무자비한 결단력, 감정을 실어 매일 반복하는 자기암시, 그리고 생각과 감정, 행동의 완전한 통제, 정체성이 변할 때까지 계속되는 끊임없는 리듬과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반복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정신에 설치해야 합니다. 내면화해야 합니다. 옛 자아가 당신의 새로운 신념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질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와 들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제 프로그래밍입니다. 표류하고 미루고 의심하는 현재의 당신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움의 반복, 변명의 반복, 미지근한 습관의 반복. 만약 반복이 나약한 당신을 만들었다면 이제 반복이 부서지지 않는 당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듣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이 메시지가 당신의 기억이 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기억이 본능이 되고 본능이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될 때까지. 당신 앞에는 12개월, 12개의 챕터, 365번의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시간들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주저함의 종말을 고하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명확함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마침내 당신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는 바로 그 해의 신호탄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깊이 숨을 쉬십시오. 당신이 이제부터 들을 말들은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변명을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집중해서 듣고 반복과 행동, 그리고 불같은 열정으로 이 말을 당신의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하는 대신 미룹니다. 목적을 갖고 걷는 대신 안개 속을 헤맵니다. 설계에 따라 사는 대신 주어진 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표류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고 표류는 그 첫 번째 증상입니다. 한 위대한 사상가가 악마와의 가상대화에서 인간의 마음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악마의 대답은 중독도, 폭력도, 심지어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표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목적이나 계획 없이 인생을 표류하게 만든다. 나는 그들의 습관, 욕망, 두려움, 그리고 게으름을 통해 그들을 조종한다. 나는 한 인간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저 그가 표류하게만 만들면 그는 스스로 파괴될 것이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적입니다. 표류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잠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을 뿐입니다. 운명에 의해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함에 의해 파멸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날을 반복하면서 언젠가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정작 자신의 삶을 바꿀 결정적인 선택들은 계속 미루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미루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세상이 던지는 온갖 방해물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곧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방향 없이 중년이 되어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비상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혹독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류자로 죽을 것이며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남기지 못하고 실질적인 어떤 것도 쌓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그대로 손대지 않은 채, 실현하지 못한 채, 익힌 채로 무덤에 가져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겠다는 결단을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대신 그들의 마음을 통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합니다. 표류는 규율 없는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누군가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이끌지 않으면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평범함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후회의 고통,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라는 고통, 다른 이들이 위대한 유산을 쌓아 올리는 동안 당신은 주저함 속에서 맴도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 그 고통은 규율이 요구하는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표류하는 자와 결단하는 자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류하는 자는 기다립니다. 결단하는 자는 행동합니다. 표류하는 자는 삶에 반응합니다. 결단하는 자는 삶을 설계합니다. 표류하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결단하는 자는 실패가 피드백임을 압니다. 표류하는 자는 외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내부의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은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표류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편안해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명확한 주 목표라고 부르는 것을 당신의 정신에 설치하십시오. 이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모호한 욕망도 아닙니다. 한밤중에 휘갈겨 쓴 일기장 속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유일하고 지배적인 목적으로 돌에 새겨지고 당신의 잠재의식에 불태워져 감정을 담아 매일 반복되어 마침내 당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방황할 것이고 그것이 있다면 당신은 건설할 것입니다. 당신의 명확한 주 목표는 폭풍 속에 닫히며 혼란 속의 나침반이고 피로 속의 연료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모든 사람, 카네기, 포드, 에디슨, 링컨은 모두 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도 똑같이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모호한 목표는 없습니다. 더 이상 미약한 의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는 식의 태도는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표류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지휘권을 잡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도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사용하십시오. 힘과 존재감, 그리고 불같은 열정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표류하지 않는다. 나는 결단하고 설계하며 마침내 지배한다. 이 확언이 당신의 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낡은 정체성, 즉 미루고 희망만 하고 안주하던 버전의 당신을 파괴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감정과 반복으로 들을 때마다 그것을 진실로 설치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공학입니다. 당신은 반복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재배선하고 명령을 통해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씁니다. 당신은 이제 표류가 생존할 수 없는 삶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식, 규율, 그리고 안개 속으로 돌아가는 모든 탈출구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 요소를 파괴하십시오. 옛 자신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불태우십시오. 왜냐하면 또 다른 1년을 낭비하는 대가는 단지 12개월이 아니라 당신 정체성의 침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표류할 때 당신은 시간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존재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깨우는 외침입니다. 친구나 상사로부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온 외침입니다. 표류는 인간의 잠재력을 죽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고 유혹합니다. 당신의 삶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치료법은 결단입니다. 당신의 명확한 주 목표를 선언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 반복하십시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며 표류하기를 거부한다. 매일 힘차게 외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세상은 당신을 계속 표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진보를 지배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기회를 포기하기 전에 1년 더 나이를 먹었지만 꿈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채 깨어나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낭비합니다. 그는 달력에서 1년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잃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현실은 시계나 경제, 날씨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이 되어가는 모든 것, 당신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실패는 먼저 마음속에서 허용됩니다. 모든 성공은 먼저 마음속에서 건설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저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채굴된 금이 지구 자체에서 캐낸 금보다 더 많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반응하며 삽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쫓아야 할지 듣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거지가 부스러기를 받듯이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왜 자신의 삶이 이토록 초라한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비범한 사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삶이 자신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명령합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자신의 존재 구조 자체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당신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혹은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이 당신의 생각을 쓰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올해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스펀지가 되어 모든 두려움, 모든 한계, 모든 변명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그 생각들은 신념이 되고 그 신념들은 선택이 되며 그 선택들이 당신의 달력이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1년 전체가 바로 지금 당신이 매일 품는 조용한 생각의 행렬에 의해 미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은 천둥소리처럼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회의 단 한 번의 폭발이나 우연한 행운의 일격이 아닙니다. 제가 위대함에 오른 모든 사람에게서 본 성공이란 박수갈채가 있든 없든, 결과가 있든 없든, 확실성의 안락함이 있든 없든 매일 반복되는 규율 잡힌 행동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수년을 잃습니다. 그들은 명확함, 동기부여, 혹은 행운이 먼저 자신의 문을 두드려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룹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만입니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위대한 구조물은 영광의 폭발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노동 속에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만들어집니다.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구가 천재적인 영감의 순간에 태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만 번이 넘는 실패한 시도의 잿더미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의심했지만 그는 이 진실을 이해했기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반복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곳에 확실성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헨리 포드는 어떻습니까? 그는 비웃음을 당했고 그의 비전은 넌센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엔지니어들조차 8기통 엔진의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믿었고 반복적으로 믿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좋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실패의 폭풍과 거절의 벽을 뚫고 계속해서 그는 믿음을 연습했고 마침내 그것이 금속과 움직임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그것이 바로 끈기의 과학입니다. 성공은 구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에서 솟아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구조, 당신의 루틴, 당신의 자기대화, 당신의 집중을 소홀히 하는 매일, 당신은 당신 미래의 벽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영감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낙담했다는 이유로 기본을 건너뛸 때마다 당신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쌓아온 것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미묘하게 부서져 내리다가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이 폐허 속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당신을 파괴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건설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매일의 타협 불가 원칙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납니까? 아니면 우연히 하루를 시작합니까? 세상이 말하기 전에 당신의 정체성을 확언합니까? 아니면 소음이 당신이 누구가 될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평범함의 규율로 살면서 이대함의 보상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진전에서 지연보다 더 치명적인 힘은 없습니다. 실패도, 두려움도, 피로도 아닙니다. 지연이 바로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가면을 쓰고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더 좋은 때를 기다려. 길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이 목소리에 복종하는 자들은 산을 오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머물며 영원히 기다리고 영원히 준비하며 영원히 자신이 살아야 할 바로 그 삶을 연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논리로 위장한 배신이며 꿈의 암살자입니다. 동기부여는 사치품입니다. 이따금 방문하는 손님일 뿐 아침에 당신을 깨워주거나 지쳤을 때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사람은 날씨에 의존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한 해는 수확을 볼 수 있지만 다음 해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봤습니다. 무언가를 건설하고 무언가를 위해 일어서고 세상을 바꾼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곁에 두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경계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는 두려움에 복종합니다. 강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보지만 그것이 자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신호이자 이정표이며 메신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복종하고 고개 숙이고 그것에 맞춰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왕좌를 넘겨준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꿈만 꾸는 사람과 마침내 무언가가 되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 번성하고 침묵 속에서 자라나며 도전받지 않을 때 증식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성을 쌓고 결코 일어나지 않은 재앙들로 그 성을 가득 채웁니다. 두려움이 최악을 상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최선을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두려움은 행동하라는 나의 신호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힘과 확신을 담아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아직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반복이 신념을 단련하는 망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림자에 지배당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람이 무어라 말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방향을 지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떨리고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움직임 속에서 당신의 힘이 태어납니다. 두려움 없이는 용맹함도 없고 떨림 없이는 용기도 없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당신이 계속 머물러야 할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설치되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을 통해 즉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벽돌처럼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집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반복했던 버전의 당신을 정의할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가 될지 선택하십시오. 언젠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외부 증거도 존재하기 전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체성은 항상 현실에 앞섭니다. 자신감을 느낄 때까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기로 선택한 사람은 힘있게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렇게 외치십시오. 두려움이 솟아오르고 불확실성이 문을 두드리고 실패가 수치심을 속삭이려 할 때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결정한다. 남이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허락이 아닌 확신을 갖고 걷는다. 나는 감정이 아닌 정체성으로부터 움직인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위대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끄는 자가 자신의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후회하지 않을 한 해를 만들고 싶다면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그것이 당신이 사는 정체성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고 그렇게 걸으며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의 확신에 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은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정체성의 규율에 훈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메시지의 처음부터 우리를 따라온 한 가지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반복은 모든 힘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한 번 듣고 변화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와야 하고 반복해야 하며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의 정체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재 신념, 현재 습관, 현재 결과, 그것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복을 통해 당신은 변명을 연습했고 의심을 반복했으며 목적의 목소리보다 두려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과는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그 리듬을 뒤집는다면 어떨까요? 망설임을 연습하는 대신 확신을 연습한다면, 나약함을 반복하는 대신 강함을 반복한다면, 이 메시지로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돌아와 이 진실들이 당신 정체성의 원석을 조각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한 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리듬을 만드십시오. 한 번 듣는 사람은 즐거움을 얻고 두 번 듣는 사람은 상기하지만 자신이 변할 때까지 듣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제안이 아닌 명령을 남기겠습니다. 조용히,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당신의 다음 12개월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는 표류하지 않는다. 나는 지체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에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건설자다. 나는 결단이다. 나는 결과다. 나는 매일 힘을 반복한다. 나는 반복을 통해 비상한다. 나는 시작한 것을 끝맺는다.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적어두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일회성 연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청사진이며 당신의 무기이고 당신의 불꽃입니다. 지금 불을 붙이고 반복을 통해 그 불꽃을 거대한 불길로 키워내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 1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그 시간